역전무사. 저자 해리. 출판사 히어로블. 제작 오디오펍. 내레이션 난다요. 서. 역전. 온전한 것을 거스르다 또는 바꾸다. 이런 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입에서 나이답지 않게 허허로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그래서 더욱 애처로운 목소리. 청년은 울고 있었다. 강한 무공을 얻고 싶었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삼류 문파에서도 더러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쓱. 청년은 눈물을 훔쳤다. 눈물을 닦아내는 그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가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다.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으로. 그것이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말을 마친 청년이 등을 돌렸다.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는 청년의 등 뒤에서 신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도 소용없다. 이곳을 벗어난다고 해도 네 놈이 살기가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멈칫. 청년 우뚝 멈춰섰다. 알고 있어요. 죽어야죠. 이 못난 목숨 끊어버려야죠. 그 전에 가족들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년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랬다. 이곳은 지옥. 청년의 주변에는 핏물이 흥건했고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청년에게 신랄 같은 목소리를 전했던 인형 또한 죽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방금까지 청년과 몇 년 동안을 함께했던 동료들과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목숨을 끊어버린 이는 다름 아닌 청년이었다. 1화.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으직. 둔탁한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발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묵직했다. 보나마나 상대는 목이 꺾여 쓰러지리라.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까지 눈앞에서 검을 휘두르던 사내 하나가 갈에 끓는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강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야로 반백의 중년인이 들어왔다. 중년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강일을 노려보고 있었다. 검을 든 중년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우스워 보였다. 중년인이 씹어뱉듯 입을 열었다. 지독하구나. 지독하다고? 도대체 뭐가? 저벅. 머릿속에서 떠오른 의문을 내리누르며 강일은 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사신의 발걸음이라도 되는 양 중년인이 주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뒤로 물러서는 것을 멈췄다. 적을 앞에 두고 후퇴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이 악귀 같은 놈, 네 놈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 두려움을 떨쳐보겠다는 심산인 듯 중년인이 목청을 돋우며 검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공포임을 확인한 순간 강일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이 거슬렸던 것일까. 중년인은 이를 악물며 지축을 박쳤다. 타! 한순간 중년인이 강일과의 간격을 급격히 좁히며 다가들었다. 정오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그의 검이 강일의 미간을 노리며 반짝하고 빛났다. 그 순간 강일 또한 지축을 박차며 중년인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쾅! 폭음과 함께
중년인의 신형이 일직선으로 튕겨나갔다. 입에서 피를 뿜으며 날아간 그의 신형이 볼품없게 바닥을 뒹굴었다. 중년인의 입에서 연방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강일의 주먹에 강타당한 그의 왼쪽 가슴이 움푹 주저앉아 있었다.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처. 하지만 놀랍게도 중년인은 생애끈을 쉽사리 놓지 않았다. 과연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어. 뜬모를 말해 강일이 인상을 찌푸렸다. 네 놈은 서가장에서 왔구나.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강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년인은 억지로 미소를 띠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서가장의 무공에 미친 귀신 한 마리가 있다는 걸. 그것이 바로 너로구나. 중년인의 말이 길어지자 강일은 짜증이 났다. 눈앞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설 생각이었는데 중년인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끈질겼다. 그것이 강일의 심기를 살살 건드리고 있었다. 중년인의 입에서 핏기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 모습에 강일은 어느 정도 가라앉혔던 살심이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기다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며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러한 강일의 모습에 중년인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어차피 모림이라는 곳은 더럽다. 다들 협의를 부르짖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강자존의 원칙이다. 회강 반조라도 온 것인지 그의 말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명확했다. 약한 놈은 잡아먹히고 강한 놈은 잡아먹는 것. 그것이 무림이 탄생한 이래로 변치 않는 원칙이란 말이다. 그래서 우리 서가장을 먹잇감으로 삼으셨다. 똑똑한 놈이로구나. 나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보군. 무림의 소문이 아니냐. 반 이상은 거짓이라 생각했다. 헌데 듣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무공을 지녔구나. 본문의 정예를 홀로 감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운이 나빴네. 후회는 없다. 이런 것이 무인들의 삶 아니겠느냐. 후회가 없다고? 무인들의 삶이라고? 그렇다면 개소리 말고 되죠. 과직. 움켜진 강일의 주먹이 중년인의 머리를 박살냈다. 한 차례 움찔한 중년인의 몸뚱이가 그대로 축 늘어졌다. 또 붉은 피가 강일의 손끝을 타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강일이 손을 털어 핏물을 떨쳐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얄밉도록 높은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참 빌어먹기도 푸른 하늘. 벼르고 별로 온 복수를 끝마친 지금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한숨이 흘러나왔다. 복수를 끝마쳤음에도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허탈감과 무기력함이 전신을 지배하려는 것 같았다. 이제 뭐하지? 피와 시체가 널브러진 곳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던 강일이 가까스로 내뱉은 말이었다. 터덜터덜. 강일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경사가 급격한 곳임에도 무리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에서 녹록지 않은 무공을 지는 고수의 풍모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강일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나이 올해로 23. 한창 때의 청춘이지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린 그에게 육체적인 젊음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강일은 방금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때려 죽였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살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죽을 이유가 있었다. 강일 자신이 나고 자란 서가장. 강성한 물이 문파도 아닌 곳을 멸문지화로 몰고 간 것이 다름 아닌 그들이기 때문이었다. 강일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들의 손에 유명을 달리했다. 서가장의 식솔 중 유일하게 외부에 나가 있던 강일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아마 강일이 그때 서가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쉽사리 멸문의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검문. 강일은 자신이 방금 멸문시킨 문파의 이름을 떠올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에 덮어놓고 모두 때려 죽였다. 하지만 강일은 피에 미친 살인귀가 아니었다. 그 많은 목숨을 앗아놓고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어지간히 더러운 인생이야. 나이 23에 100명 가까이 때려 죽이다니. 나도 이제 살기의 반열에 올라서는 건가. 강일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중얼거렸다. 그 사이 그는 어느새 까마득한 절벽 앞에 도달해 있었다. 강일이 절벽 아래로 시선을 던졌다. 절벽의 높이가 상당했다. 공허함을 가득 머금어 칙칙하기까지 했던 그의 눈동자에 잠시 이체가 어렸다. 까마득하다 못해 짙은 어둠을 품고 있는 듯한 절벽 아래의 광경에 강일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 정도라면 절대 살아날 수 없겠지. 피와 시체로 가득했던 정건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던 강일.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다. 나 같은 놈은 살아있으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쓱. 중얼거리던 강일이 절벽 쪽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아찔하다 못해 시커멓게까지 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오한이 드는 것만 같았다. 빌어먹을. 상소리를 내뱉으며 강일이 발을 뒤로 뺐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거세게 뛰었다. 죽음을 앞두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냥 뛰지 말까? 조금만 더 살아볼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삶에 대한 열망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강일은 크게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자라난 열망을 꺾어버렸다. 진짜 살기가 될 셈이냐?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 쓱. 다시금 강일이 절벽 쪽을 향해 발을 내밀었다. 여전히 심장이 쿵쾅댔다. 더불어 오금이 찌르르 저려왔다. 하지만 강일은 뻗었던 발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후, 쓱.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쉬며 나머지 한 발을 내디뎠다. 양쪽 발의 엄지발가락이 절벽 끝에 놓였다. 발가락들이 오그라들며 절벽 끄트머리를 붙잡았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강일은 저 무적갱가도 같은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이었다. 전검문 놈들이 지금 내 꼴을 보면 어지간히 비웃겠네. 사람 머리통을 수박 깨듯이 쪼갠 살귀가 절벽 끝에서 서서 덜덜 떨고 있다니 말이야. 강일이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정건문에서 복수를 할 때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다.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강일이 고개를 내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쪽 발을 절벽 끝에서 떼어내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내밀었다. 뒤이어 절벽 끝에 남아있던 다른 한쪽 발마저 움직였다. 타! 강일의 신형이 절벽에서 멀어지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이 강희를 집어삼켰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에 강일은 자신도 모르게 허공에서 신령을 비틀어 절벽 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절벽 끄트머리를 붙잡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바로 그때 휘! 갑작스레 불어온 돌풍이 강일의 신령을 절벽 끄트머리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았다. 강일의 얼굴이 종이장 구겨지듯 일그러졌다. 이런 젠장! 한 줄기 악에 바친 외침과 함께 강일의 신령이 시커먼 절벽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메아리치 들려온 기이한 소리에 우연은 약초를 캐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저게 무슨... 의문 어린 말을 내뱉으며 쭈그려 앉아있던 몸을 일으켰다. 저 먼 하늘, 대략 200장 정도 되는 높이의 허공에서 검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우연히 슬쩍 인상을 찌푸리며 알력을 끌어올렸다. 검은 점의 모습이 뚜렷해지며 사람의 형체로 바뀌었다. 실수로 발을 헛디딘 모양이구나. 우연히 인상을 펴며 떨어지는 인형을 향해 손을 들어올렸다. 순간 앙상한 나뭇가지를 연상시키는 손에서 새까만 기운이 줄기줄기 피어올랐다. 우